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응급의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이동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KTAS 버전 2 중에서 성인에 대한 일부 내용들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활력증 후 1차 고려사항에 대한 변경 내용입니다. 활력증 후 1차 고려사항은 의식 수준과 혈액학적 상태, 호흡 상태와 체온 상태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의식 수준에서는 2015년 당시 KTAS에서는 무의식과 의식 수준의 변화 등으로 구분을 했을 때 GCS만 구분을 해드렸었는데, 이 프리케이타스도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프리시타스와 캐나다에서도 그 병원 전 단계에서 트리아지 하는 스케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모두 발맞춰가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AVPU를 병행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2020년에 KTAS 버전 2에서는 무의식의 AVPU 중 U,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의 변화를 VP를 GCS와 매치해서 병기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1단계 고려사항에 대해 수정 나와 있는 곳에서도 똑같은 조치를 해서 무의식과 의식 변화에 U와 VP를 넣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혈액학적 고려사항인데, 사실 혈액학적 고려사항은 쇼크와 혈액학적 장애, 그 다음에 그 외에 3단계로 구분이 가 있었는데요. 쇼크 같은 곳에서 정확한 수치를 추가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SBP가 80 미만으로 한다는 의견이 또 있었고, 또는 그 외에 어찌됐든 BP를 추가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샥에 대한 정의를 보면 전 NEJM에 실렸던 서큘레이토리 샥에 보면 결국 샥은 어떤 수치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셀룰라 옥시젠 유틸라이제이션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서큘레이토리 페일러인데, 이 전형적으로는 SBP가 90 미만 그리고 MAP가 70 미만을 나타내고, 그 외에 티슈 하이퍼퍼퓨전에 대한 클리니컬 사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였을 때 SBP 90 미만과 MAP 70 미만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이런 그 수치를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 하여도 어쨌든 클리니컬한 샥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쇼크나 혈액학적 장애에 두 가지 다 수치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는 하였으나, 이 수치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KTAS를 구분하는데 더 혼란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어서 그렇지 않기로 하였고, 다만 3단계에 있었던 비정상 맥박수, 맥박압에 대해서는 일단 맥박압의 개념 자체가 잘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맥박압은 삭제하고, 비정상 맥박수이지만 혈액학적으로 안정하다라고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도 하트레이트가 100 이상이면서 SBP가 10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또는 성인에서는 브레디카디아의 ACLS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50회, 그 다음에 소아에서는 60회 기준으로 잡는 것이 어떠냐 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저희는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정확한 수치를 기입하는 것은 배제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흡기 고려사항은 현재 1, 2, 3단계 중증, 중등도, 경증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체온 폐혈증 단계에서는 현재 2015년 KTAS에서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슈가 됐던 거는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 이 썰스에 대한 것과 폐혈증, 중증 폐혈증에 대한 것인데요. 2016년에 자마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sepsis 3 크라이테리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sepsis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바꿨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폐혈증을 정의를 바꿔야 되겠다. 정의가 하나 바뀌었고요. 네, 두 번째는 중증 폐혈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수용해서 중증 폐혈증은 삭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폐혈증 정의는 감염에 대한 숙주 반응의 조절 장애로 인해 발생한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 부전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SRS, 그러니까 썰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이번 sepsis 3 크리아리테가 나오면서 이제 소파 스코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빠르게 보기 위해서 퀵소파, 그러니까 큐소파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하고 많은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인 하스피털 모탈리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중점적인 가장 메인이었던 논문을 보면, 자마에 실렸던 이 논문을 보면 이 소파와 큐소파 그리고 썰스에 대해 이 AUROC 커브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인 하스피털 모탈리티로 그려보면 소파는 예측률이 상당히 높으나 큐소파와 썰스는 모두 비슷하게 소파 스코어에 보다는 좀 낮은 것을 보였고, 어드저스트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인하스피털 모탈리티와 ICU 랭스 오브 스테이 3일 이상을 모두 보았을 때도 소파 스코어가 큐소파나 썰스보다 더 AUROC 커브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면적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두 가지 모두에서 썰스와 큐소파는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K타스를 하는 거는 사실 어찌됐든 간에 좀 빠르게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한 환자를 분류하자, 중증도와 급성도를 분류하자라는 얘기였는데, AJM의 2017년 실렸던 논문에도 보면 소파스코어는 어쨌든 인하스피털 모틸리티를 예측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툴로서 이제 밝혀졌고, 큐소파도 sepsis related mortality를 예측하는 데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큐소파 자체가 썰스에 비해서 느리고, 그 다음에 이니셜 센서티비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 스크리닝 툴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논문을 연구를 수용해서 썰스는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썰스 개념 자체가 sepsis 3 크라이테리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닐 뿐더러 ER에서 시행하는 그 트리아지의 개념은 센서티비티가 높아야 하며, 그리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체온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sepsis에 대한 거는 얘기가 되었고, 이 부분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왔던 게 이제 헷갈리는 말들이 많다. 그래서 용어를 명확히 하자.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이라고 통일을 하고, 그러니까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 건강해 보임, 그 다음에 한 개 썰스 기준 만족, 뭐 이런 것들을 어차피 한 개를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피버기 때문에 이 열, 건강해 보임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하기로 하였고, 이전에 열, 아파 보임, 뭐 3개 미만의 썰스 기준 만족,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 열, 아파 보임 이렇게 좀 분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1차 고려사항입니다. 그 밖의 1차 고려사항은 출혈 상태와 사고 기전 통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출혈성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었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출혈성 질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혈우병, 혈소판 억제제, 와파린 등 지혈을 억제하는 질병 혹은 약물을 복용하는 상태라고 정의를 바꿨고, 이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경우, 중증도 경등 이런 것들도 의미가 모호하다. 그러니까 출혈성 질환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명확하게 지혈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생명 혹은 사지를 소실할 정도의 위급한 출혈이다. 또는 지혈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중등도나 경도의 출혈이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런 예시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혈성 질환 마찬가지로 이전에 출혈성 질환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것들도 모두 용어를 통일해서 지혈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생명 혹은 사지를 소실할 정도의 위급한 출혈, 지혈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중증도와 경도의 출혈 이렇게 모두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 기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히 메이저 트라우마에 대한 기준이 메이저 체인지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증 점수입니다. 통증 점수에 대한 거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증은 상당히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환자가 통증에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거가 어떤 사람들은 3점이라고 말할 정도의 통증을 어떤 사람은 10점으로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K타스 4점에서 2점으로 올라가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좀 0에서 5점까지는 다 경증으로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경증을 넓히고 중증, 그러니까 중증으로 올라가는 NRS 스코어는 좀 좁게, 스펙트럼을 좁게 가져가서 좀 더 분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점이 모든 C타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뭐 J타스, K타스 등등을 포함하는 여러 나라의 트리아지 시스템과 호환 자체가 불가해서 상호 비교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인증평가 항목 관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점 이상이면 반드시 통증도 조절해야 하고 통증에 대해 재사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K타스와 K타스 하나만 맞지 않으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겠다. 임상 쪽에서는,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통증 점수 자체는 기준 수정을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게다가 이러한 문제점들까지 있기 때문에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분류 기준에 대해 정확한 정의 기준을 작성하고, 이런 중심성과 말초성, 급성, 만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의를 작성하고, 이 분류자가 환자의 매우 주관적인 통증 호소 정도를 모디파이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증상 기준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저혈당, 발열, 발작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분류할 때 증상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 아니면 병원에 내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증상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기존에 회복된 상태를 명시한 분류는 그대로 유지한다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이 났었다. 열이 났었는데 지금은 해열제를 먹고 정상이다. 또는 해열제를 먹지 않았더라도 정상이다. 발작을 했는데 정상이다. 저혈당으로 멘탈이 코마토스 했는데 왔더니 다 정상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류하냐 였는데, 특히나 저혈당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기로 한 것은, 우선 저혈당 같은 경우 저혈당 상태에서 증상이 있어서 50% DW를 인젝션 받고 내원해서 이제는 괜찮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낮은 K타스로 분류가 되고, 그 후에 다시 환자가 리커런트하게 발생하게 되면 다시 높은 K타스로 바뀌는 형태인데, 첫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K타스의 목적 자체가 빨리 봐야 하는 환자를, 그러니까 오버 트리아지 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빨리 봐야 되는데 늦게 보지 않게끔, 늦게 봐도 되는 환자를 빨리 보는 것에 대한 문제는 크게 이제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로 저혈당도 유지를 하게 하였고, 다만 발작 같은 경우는 이미 회복된 상태 명료한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용하기로 하였고, 발열 같은 경우에도 환자가 내원 시 열이 없더라도 발열의 기록이 있다면 적용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지약화와 뇌졸중의 증상에서 보면 이 시간 자체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따가 24시간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회복된 상태, 그러니까 이 3시간 초과되었거나 회복된 상태, 이런 말들과 24시간,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바뀜에 따라서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이 3시간 초과되는 것과 회복된 상태가 한 라인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회복된 상태는 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 같은 경우도 랩사이드 위크니스가 있었는데 회복이 돼서 왔다, 이런 경우라면 회복된 상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2차 고려사항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운입니다. 이 현운을 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년간 이용하시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일 겁니다. K타스, 그러니까 트리아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닌데 현운이라는 진단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다. 또 한 가지는 현운이 아닌 어지러움 증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현운을, 이 진단명을 삭제하고 증상으로 바꿔서 어지러움으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세 변화에 의해 유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신경학적 증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엔드냐 오하냐 그 다음에 이 아래 콤마는 또 엔드냐 오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세 변화에 의해서 유발되지 않는 것과 신경학적 증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표기함으로써 혼란을 좀 줄여드리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모두 다 케이타스 2가 됐고, 자세 변화에 의해 발생하고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것은 그대로 유지해서 페리페랄 버티고 정도를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버티고는 아닌데 환자가 침 컴플레인이 어지러움이기는 한데 그냥 전혀 이제 버티고 쪽은 아니고 뭐 심리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올소스태틱 하이포텐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기타 어지러움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논 스페시픽 디지니스로 넘어가자. 다만 방금 전 말씀드린 올소스태틱 하이포텐션 등이 리포트 된다든지 아니면 병력상 증명이 된다든지 할 때는 사실 혈액학적 증상에서 이미 1, 2, 3단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타 어지러움증이 발생한다면 1, 2, 4단계로 가능할 것이고, 그런 혈액학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 단순 어지러움을 선택할 경우에는 케이타스 4를 선택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지악화 뇌졸중의 증상에서 아까 시간에 대한 언급을 잠깐 드렸는데, 이 발병시간 3시간 미만이 사실 우리가 이 5년 동안 5년이 지나오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5시간의 개념도 생겼고 6시간의 개념도 생겼고, 그렇다면은 병원마다도 조금씩 적용하는 것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2019년에 저널 오브 스트로크에 실린 우리나라의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 보면 한 가지 추가가 됐습니다. 보면 뉴 레커멘데이션에 6시간에서 24시간, 그러니까 라스트 노멀 타임에서 6시간에서 24시간까지도 내원한 환자들의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엔도바스큘라 리캐널라이제이션 테라피를 할 수가 있겠다, 고려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24시간 이내에 온 환자들도 반드시 감별을 해서 퍼퓨전 디퓨전 미스매치도 확인을 하고 이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병원에서는 빨리 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가장 넓은 범위인 24시간 이내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케이타스2가 발병시간 3시간 이내의 하이퍼어큐트 스트로크였다면 이제는 발병시간 24시간 이내인 것도 모두 케이타스2에 들어가서 ERT를 고려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3시간이 초과됐던 것은 발병시간 24시간 초과로 이제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또는 회복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회복된 상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경과 떨림, 보행장애, 운동실조와 모두 관계가 있는 것인데 강직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져서 온 것도 있고 떨림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환자들이 강직으로 온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통증으로 선택한 분들도 계시고 그냥 떨림을 이용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을 보행장애와 운동실조에 강직으로 같이 넣어서 이 제목을 바꿔서 보행장애, 운동실조, 강직으로 넣기로 일단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직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기억상실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상실로만 오고 다른 스트로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신경과 부분에 기억상실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상실과 스트로크 증상이 같이 있다면 당연히 스트로크로 가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기억 상실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시면 케이타스 4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수정을 하였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